제가 가장 좋아하는 문장은 때때로 나는 너의 감정에 새들어 사는 듯했다. 제가 이 문장을 읽고 가만히 과거를 돌아와 보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정서적으로 새들어서 살면서 이렇게 전셋집 전전하듯이 살아왔더라고요. 작가님은 요즘에 어디서 영향을 받거나 또는 누구에게 새를 내어주고 계신지 그게 궁금해요. 네. 드라이브를 처음 쓸 때는 제가 20대 거의 초반? 엄청 어릴 때였어요. 그러니까 초고가. 네. 이제 그래서 그때는 왜 세상에 진짜 내 것은 없고 그 때마다 주어지는 내 몫만 있는지. 그러니까 나중에 나는 다 크면 다 내 것만 내 것으로 된 그런 인생을 살고 싶다. 누구한테 잠깐 빌리거나 이렇게 기대어 서 있는 인생이 아니라 딱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인생을 살고 싶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좀 많이 바뀌어서 내 것이 좀 적어도 어디든지 갔을 때 나한테 주어지는 것이 있는 인생이 되게 좋은 것 같더라고요. 잠깐 기대어 있고 좋구나. 내 몫을 그냥 누리면서 살면 좋은 거구나. 이런 생각을 요즘 들어서 많이 하게 돼서 요즘은 이게 진짜 거짓말이 아니고 제가 옥토의 옥토의 주인공 달쌤한테 좀 새를 들어있어요. 정서적으로 새를 들어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친구가 진짜 너무 대단한 친구라는 생각이 들어서 감사합니다. 때때로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요즘엔 되게 많이 하고 있어요. 또 인물 캐릭터 얘기를 좀 해볼게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캐릭터는 넌 항상 바깥에 있고 라는 작가님의 단편에 등장하는 레미라는 친구예요. 소설 표현이 재밌는데 표현에 의하면은 이 레미라는 남자아이는 장대비 같고 또 신사적인 개 같은 아이예요. 이 아이를 제가 읽으면서 참 나 같아도 이런 아이가 곁에 있으면은 너무 거칠어서 좀 불안하겠지만 더없이 순수하고 매력적이어서 끌린다라는 느낌을 받았는데 이런 매력적인 캐릭터를 만드시는 과정이 궁금해요. 저도 레미는 개인적으로 되게 제가 좋아하는 인물인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 내 친구의 제일 좋은 점을 하나씩 뽑아가지고 다 모아서 레미를 만들었어요. 근데 제 친구들이 그러니까 저는 약간 제가 생각했을 때 제 자신이 조금 밋밋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그러니까 별로 그렇게 개성적이지 않은 그러니까 어디에나 있는 그런 사람이 저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런데 제 친구들은 진짜 하나같이 다 엄청 개성적이고 그 친구들이 갖고 있는 제가 좋다고 생각하는 개성들을 다 모아가지고 레미한테 줬는데 그 결과가 약간 신사적인 개 같은 애였던 거죠. 그 장점을 다 모은 게 정말 먹힌 것 같아요. 왜냐면 정말요? 제가 이걸 다 읽었을 때 딱 한 명의 인물하고 뭔가 만나보고 싶다면 레미를 만나보고 싶은 느낌을 받았어요. 네. 그러면 이번에는 제가 좀 슬프게 읽었던 소설 단편 이야기를 해볼게요. 공과 영의 생존법이라는 단편을 쓰셨는데 거기에 이런 구절이 나와요. 나는 중심으로 가고 너는 자꾸 바깥으로 가겠지. 갑자기 영이 내게 말을 건다. 정말로 갈 수 있을 것 같니? 안쪽으로? 에비로드는 7편의 단편 모두 굉장히 청춘들의 이야기가 많고 작가님도 청춘이신데 스스로 이제 중심을 향하시는지 아니면 바깥이 편하신지 그런 것들이 궁금해요. 그 앞에서 소개해드렸던 레미가 제가 되게 좋아하는 친구들의 장점을 다 모아가지고 만든 캐릭터라면 이 소설에서 공하고 영은 제 안에 있는 그 이렇게 안으로 굽어지는 마음, 내 안에만 딱 있으려고 하는 마음, 그 다음에 바깥으로 번지려고 하는 마음을 쪼개가지고 두 개의 인물로 만들었어요. 공하고 영으로 만들었는데 공하고 영이 되게 다른 방향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공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것처럼 중심으로 가고 싶어 하잖아요. 그리고 영은 자기가 있는 곳이 중심이 될 수가 없다는 것에 굉장히 절망을 해서 그냥 바깥도 괜찮으려고 했는데 그게 안 돼서 그래서 힘들어하는 캐릭터인데 영처럼 살지 않고 공처럼 산다고 해서 우리가 중심으로 갈 수 있는 게 아니고 사실은 중심이 자기 바깥에 있는 한은 계속 밀려나지 않으려고 버티는 것밖에는 안 되잖아요. 뭘 하든지. 그러니까 제가 이제는 조금 나이를 먹었으니까. 저는 제 안에서 중심을 좀 발견을 하려고 요즘은 노력을 하는 편인 것 같아요. 바깥에 있는 중심보다는 제가 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그런 걸 보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작품 중에서 탈 것들이 이렇게 눈에 들어왔어요. 제가 적어왔는데 공과 영의 생존법,
드라이브 드라이브, 당신을 위한 21번, 이 세 가지 단편에서 인상적인 공통점이 탈 것이었어요. 거기서 자전거, 스쿠터, 자동차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모티프로 나오는데, 그래서 작가님께서는 길 위에서 영감을 주로 얻으시는 편인지, 그래서 탈 것이 중요한 어떤 영감을 받는 공간인지. 탈 것은 사실은 어렸을 때부터 뭔가 타는 걸 진짜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다 크고 나서도 제가 생각했을 때 어른의 조건이 가장 중요한 어른의 조건 중에 하나가 운전을 하는 거였어요. 공교롭게도 말씀해주신 소설들에는 좀 이제 막 잘하려고 하는 나이는 다 먹었고 몸도 다 자랐는데 마음이 아직 덜 커서 분투하는 이제 친구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친구들의 어떤 상태, 마음 상태나 그 친구들이 처한 위치 같은 걸 설명하려다 보니까 제가 평소에 생각했던 그 역시 어른이라면 운전을 해야지 그런 게 드러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제가 이 에비로드에서 가장 느리게 읽은 소설이 있어요. 드라이브 드라이브라는 소설인데 이게 좋은 문장이 많아서 제가 음미를 하면서 읽느라고 좀 천천히 읽었거든요. 마지막 질문으로 항상 책을 다 읽고 나면 이분은 다음에 또 어떤 이야기를 쓰실까가 궁금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게 작가들끼리는 잘 안 하는 질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막연하게 소재라도 다음에는 그냥 어떤 장르나 소재를 써보고 싶다 하는 게 있으신지 궁금해요. 사실 이제 써야 될 때가 되긴 했어요. 한참 이렇게 안부를 안 여쭸던 은사님 한 분이 추석 때 전화를 주셔가지고 너 요새 소설은 좀 쓰냐? 제가 드릴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그래서 이제 써야 되는 때가 다시 왔는데 예전에 외국 여행을 나갔다가 거기에 있는 분들하고 좀 대화를 나눌 일이 생겼어요. 무슨 소설을 쓰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영어를 그렇게 잘 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다음 이야기는 제가 영어로 설명할 수 있는, 내가 뭘 썼는지를 이제 부족한 영어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써보고 싶어서 뭐 드라마 아니면은 SF, 로맨스, 뭐 스릴러 이런 식으로 단어 하나로 딱 설명할 수 있는 명쾌하게 명쾌하게 설명이 되는 그런 소설을 써보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게 저희가 되게 공교롭게도 그 책이 나오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지금 된 거예요. 이게 15일 날 나왔는데 오늘 제가 이렇게 사인도 해주셨어요, 작가님. 감사합니다. 사인도 해주셨어요. 예비 독자님들을 위해서 이 소설이 어떤 이야기인지 잠깐 이렇게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책 제목인 옥토는 달토끼 옛말이에요. 그리고 이 소설의 주인공 이름이 달샘인데 달샘이의 예명이기도 해요. 그리고 이 소설은 한마디로 꿈을 사고 파는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소설에서는 이렇게 꿈을 사고 파는 사람들을 산문가라고 부르는데 산문가의 뜻은 한자를 풀이하면 꿈을 낳는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이 산문가들이 꾼 예지몽이나 길몽 같은 게 꿈빨이 되게 잘 듣고 이 꿈을 사면 좋은 일이 많이 생겨서 뭐 대통령이나 연예인, 부잣집 사모님들도 이들의 꿈을 되게 사고 싶어 해요. 그리고 이런 산문가들 중심으로 꿈을 거래하는 시장을 외몽업계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이제 미아리 같은 데 가면 점집들이 있듯이 이렇게 꿈을 파는 가게를 꿈집이라고 부르는데 그 꿈집 중에 최고봉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이 소설의 배경인 평창동 꿈집이에요. 마담이 사장님으로 계시는. 맞아요. 이제 나이 많은 할머니 마담이 주인인데 어떤 동네 평범한 여자아이가 이 꿈집을 저주를 맞닥뜨리게 돼요. 그 여자아이는 사실 그냥 동네 평범한 작은 떡집의 딸인데 꿈집에 하루아침에 갑자기 산문가로 발탁이 돼서 꿈을 꾸면서 이 꿈집의 저주를 풀어가는 그런 모험담입니다. 읽으면서 진짜 되게 좋았던 대목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대목을 좀 읽어드리고 싶은데 여기에 이제 되게 여러 산문가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말씀하셨다시피 평창동 꿈집의 이제 대표님이죠. 대표 CEO님인 마담하고 친구이자 동시에 이제 정예 산문가인 비암 이렇게 두 사람이 대화를 나누는 대목이에요. 마포대교에서 어정되던 신불자들이 마담의 꿈을 헐값에 받아 기사회생하는 걸 여러 번 보았소. 천하의 추남이 나위의 길몽으로 천사 같은 짝을 만나 눈꼴시게 잘 사는 것도 보았지. 경몽으로 건물 붕괴를 미리 보고 경찰에게 미친놈 소리 들어가며 참사를 막으려 했던 나는 어떻고?
나는 우리의 꿈들이 대접받아 마땅하다 보오. 암만 마담이라도 산문가를 부자 따까리 취급하는 건 참을 수 없지. 이렇게 말을 해요. 토의 이야기도 되게 궁금했고 마담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되게 궁금했는데 한편으로는 여기 이 대사에 나왔던 이런 인물들이 그 뒤에 어떻게 되었을까? 영원히 행복하게 살았을까? 아니면 자기가 얻은 것을 귀하게 생각을 못해서 다시 실패를 했을까? 이런 게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네. 작가님께서 글을 쓰실 때 이제 생각은 하셨는데 이 이야기 안에 포함되지 않았던 어떤 에피소드가 있으면 네. 소개를 해주시면 어떨까? 네. 사실 말씀해주신 것처럼 퇴고 과정에서 잘려나간 캐릭터들이 좀 있어요. 그래요? 그리고 퇴고 과정에서 잘려나간 사연들도 있고요. 근데 이 소설 옥토를 읽으면은 그 마담이 이제 거동이 불편하니까 마담의 수족이 되어 보필을 해주는 무연이라는 여자아이가 맞아요. 있는데 저는 그 캐릭터에도 좀 애착이 있어요. 근데 소설이 너무 두꺼워질까봐 이제 그 캐릭터의 전사는 뺐는데 그 캐릭터 같은 경우에도 이제 마담을 보필하게 된 비하인드 스토리가 이 아이가 평생의 지병이 있는데 어떻게 하다가 마담의 꿈 하나를 얻어서 그게 되게 씻은 듯이 나은 거예요. 근데 정작 보아하니 마담은 평생 동안 사람들한테 꿈을 나눠주면서도 정작 자신은 평생 몸이 불편한 채로 사는 걸 보고 측은지심이 생겨서 이제 마담의 수족을 자처하게 되죠. 그래서 둘이는 뭔가 되게 끈끈한 그런 관계가 되는데 그런 거를 이제 분량상 다 넣지는 못했지만 그런 식으로 네, 숨은 캐릭터들의 이야기가 조금 더 있는 것 같아요. 나중에 그거는 좀 기회가 되면 제가 또 제 블로그나 어디 그런 데 올려보고 싶기도 해요.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옥토 소설 얘기할 때 하나 더 빼놓으면 안 되는 게 얘가 겹경사를 맞았어요. 네. 이 책이 그 옷도 새 옷을 입었는데 새 옷을 입어서 이렇게 정식 출간이 되기 직전에 영화 부산행의 제작사 레드피터하고 드라마 계약이 됐다고 제가 들어서 진짜 너무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축하드릴 만한 네, 일이잖아요. 너무 놀랐. 이 소식 들었을 때도 혹시 좋은 꿈. 네. 꿈은 안 꿨어요. 아, 근데, 그래요? 네, 꿈을 네. 안 꿨고 제가 그냥 집에 있다가 출판사 대표님께서 전화를 주셔서 받고 제가 정말 이상한 소리를 냈어요. 히? 이런 소리를 너무 놀라서 내고 되게 멍했는데 꿈은 안 꿨지만 오히려 그 소식을 듣고 되게 좀 감격하고 너무 감사하고 이래서 그런지 오히려 그날 밤에 그냥 되게 편안한 또 그런 이렇게 자연이 나오는 꿈을 꿨어요. 예쁜 밤하늘 꿈을 꿔서 되게 뭔가 축하받는 느낌이어서 그냥 고마운 마음만이 가득했답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가 잠깐 나왔는데 달쌤이는 진짜 21살밖에 안 먹었어요. 맞아요. 21살인데 되게 어른스럽고 사람이 괜찮은 사람인 게 이 친구가 욕심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자기 필요에서 넘치는 부분은 이거는 내 몫이 아니니까 내 주변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데 써야겠다. 이렇게 되게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지 그런 어른이 될 수 있을까? 이런 게 요새 제 고민? 주된 생각거리예요. 작가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그런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달쌤이처럼 살고 싶지도 않고 살 수도 없을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비범하지 않으면은 그 꿈집 주인인 마담이 얘를 이렇게 산문가 중에서도 탑 산문가로 이렇게 바로 발탁을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을 평생 기다려오기도 했고 마담은.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게 어른이 되는 거랑 상관없는 것 같기도 해요. 개인적으로 인격이나 인성은 나이 먹는 거랑 또 별개의 문제 같기도 해서 오히려 좀 어려서 더 이렇게 그냥 누구한테 주는 게 거리낌 없을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고 저한테는 이런 약간 착한 사람들이 제 나름의 판타지인 것 같아요. 기분 좋은 판타지. 그냥 세상 어딘가에 이렇게 좀 잘 퍼주고 손해보는 사람이 있다고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좀 더 지구에 정이 드는. 네. 약간 부족한 인류애를 보충할 수 있는 네네. 어딘가에는 이런 착한 사람들이 있을 테니까 그쵸. 지구는 아직 멸망하면 안 된다. 네네. 그런 거. 그리고 실제로 주위에 보면 의외로 되게 착한 분들이 숨어 계시잖아요. 맞아요, 진짜로. 네, 맞아. 숨은 보석 같은 그런 분들에 사람도 대한 얘기를 쓰고 싶었어요. 성품이라는 게 나이하고는 상관이 없는지도 모르겠다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진짜로 소설에서 작가님 그런 생각이 잘 드러나는 부분이 상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 산문가의 상을 갖고 있고 산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나보다는 조금 남을
네. 우선시하는 사람이어야 되고 내가 가진 것을 좀 아낌없이 사심없이 내줄 수 있는 사람이어야 산문가의 자질을 갖춘 거다라고 마담이 이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 어떤 이렇게 자질을 갖춘 사람을 아마도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 이야기가 들어간 것 같은데 소설을 읽다 보니까 그러면은 거기 꿈집에 모인 사람들은 다 산문가들이니까 네. 비슷하게 생겼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기묘하게 닮은 것 같은? 근데 우리 이거 드라마로 만들 거잖아요. 두근두근. 네. 네. 그러면 이제 배우님들이 네. 캐릭터들을 연기를 직접 하실 텐데, 네. 그러면은 혹시 작가님께서 염두에 둔 어떤 그런 배우들 캐스팅 같은 게 있을지가 너무 궁금해요. 저는 사실 이게 드라마 제작까지 될 줄 몰랐기 때문에 거기까지 미리 상상을 하진 못했고요. 그냥 글을 쓸 때 고실장, 꿈집, 평창도 네, 꿈집의 네, 고실장 캐릭터 같은 경우에는 류이치 사카모토 네. 혹은 데이빗 보이처럼 되게 날카롭고 아, 그래. 맞아. 조금 네, 마르고. 까칠해 보이는데 너무 매력적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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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마성의 노신사 그런 느낌을 이렇게 상상하면서 썼고요. 그리고 꿈집 마담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그 길몽을 잘 꾸는 산문가들은 얼굴이 둥글고 이렇게 좀 그런 상이어야 되니까 김용림 배우님을 좀 상상을 하기도 했었고요. 달샘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신인분이 해도 되게 좋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이렇게 뭔가 말랑말랑하고 눈웃음이 귀엽고 앞니가 크고 이런 분이 네. 어울리시지 않을까. 그래. 어느덧 마지막 질문까지 네. 왔는데. 다음 이야기, 다음, 다음은 언제? 저는 네. 일단은 소설은 네. 사실 정말 모르겠어요. 왜냐면 다음 소설을 생각 중이긴 해요. 구상 중인데 아직은 전혀 타자를 치지 않은 머릿속에만 있는 상태여서 그것도 동양적인 이야기일 것 같고 옥토보단 좀 더 제가 빨리 쓸 수 있기만을 바랄 따름이고요. 이건 너무 몇 년이 걸렸으니까요. 바로 다음 책은 아마 그림책이 될 것 같아요. 제가 독립출판물로 냈던 책 중에 희망을 버려요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그 책이 이제 다 제가 소진이 돼서 한 번 더 다듬어서 개정판을 내는 게 일단 다음 계획입니다. 아, 이게.